이게 치역 문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죠? 치역 문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원소가, 지금 이번에 고1 애들 수업할 때도 했는데,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에,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에 대응이 될 때 우리가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시키셔도 돼요. 알았지? 이게 더 편할 때가 있다고. 알았냐? 이게 더 편할 때가 있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건 대놓고 함수지. 그럼 생각해봐. 이거 가족권이 뭐야? 가족권이. 넣어보면 홀수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고 짝수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짝수랑 홀수의 함수값은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가셔야 돼. 이해했어? 따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함수값이 겹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이제 그 F1, F2, F3, F5, F7을 집합으로 모아놔 볼게.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 치역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치역.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두 개다. 그 무슨 말이야? 얘네들이 두 개 가지고 나눠 먹는 거지. 대신에 뭐가 정해져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뽑기만 하면 되겠다. 몇 개 중에서. 항상 뽑을 때는 어디서 뽑아야 돼? 공역에서 뽑아야 돼. 무조건 함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치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건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짝수 집합. 알았어? 짝수 집합. 왜냐면 이 안에서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이들의 원소를 각각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응. 대응이라고 할 게 없지.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몇 개가 뽑히는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원소가 겹칠 수도 있는 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치역의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거의 치역이랑 이거의 치역을 뭐 하면 합집합을 하면은 뭐가 나와? 전체 이거 1, 2, 3, 4가 나오긴 해야 돼. 이해했어? 그래서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 그냥.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소 개수를 기준으로 잡아줘. 둘 중에 하나를. 알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이거 개수가 한 개잖아. 이거 케이스 나눠야 돼. 이게 아마 풀이 길이로는 29, 30보다 이게 더 케이스는 더 뭔가 길 거야. 해보면은 그죠? 29, 30은 할만한데 모의고사마다 확통이 좀 빡센 거 있고 아닌 거 있는데 아무튼 원소 개수가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나눠서 하시면 되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 개수 한 개야. 먼저 해보자. 한 개면 네 가지죠. 그죠? 1, 2, 3, 4 중에 하나 고르겠지. 그럼 그 1, 2, 3, 4 한 개니까 여기는 대응을 시킬 필요 없겠네. 전부 다 하나로 가겠지. 그죠? 그럼 그걸 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봐. 이제 이거를 얘네한테 줄 거야. 그죠? 얘네한테 나눠줄 건데 이것들은 함수값을 어떻게 가져야 돼? 어떻게 가져야 돼? 자, 여러분들 함수에서 요거는 좀 복습을 좀 해야 돼. 1, 2, 3, 4, 5, 6, 7. 그냥 이거 따로 얘네들만 할게. 2, 4, 6, 8이야. 함수가 1, 2, 3, 4로 가지. 이렇게 가는 함수에서. 함수 해석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잘 봐. 이거 이렇게 들어갈 때 얘처럼 증가하는데 등호가 들어있는 경우는 어떤 개념으로 하라 했어요? 이거는 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얘들은 그냥 개수로 하시라고. 무슨 말이냐? 얘네들이 지금 2가 1한테 갔어. 그럼 4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2가 3한테 가. 그럼 4가 들어가는 건 모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개 중에서 알았어? 4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4개를 뽑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 추가가 돼 있냐면 1은 뽑혀도 되고 안 뽑혀도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원소를 좀 많이 하면 좋은데 좀 많이 해볼까? 이렇게 하자. 음, 우리 그 무기명 투표 그걸로도 해석해도 돼. 알았지? 봐봐, 이걸로 그냥 일단 먼저 해줄게. 얘가 지금 1이 무조건 뽑혀 있을 필요는 없지. 얘는 이미 뽑혔으니까. 그죠? 그럼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지금 이 4개가 필요한데 이 4개는 1, 그 다음에 1, 2, 3, 4,
중에서 몇 개를 중복합해서 4개를 뽑는데 누가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 돼. 2 하나, 3 하나, 4 하나는 무조건 포함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걸 뽑았어. 뽑았으면 중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 중복 안 될 수 있지만 그치만 니네가 이거를 순서 나열하는 건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이해됐나요? 그죠? 그러니까 2, 3, 4만 뽑을 수 있고 1, 2, 3, 4만 뽑을 수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1은 상관이 없고 그냥 2 하나 뽑혀 있는 상황이고 3 하나, 4 하나가 뽑혀 있어. 주머니에. 그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첫 번째는 쉬워요. 한 개니까. 그럼 얘가 여기다가 뭘 넣든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그지? 여기는.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총 4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가 됐어. 그게 3이 들어왔든 4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4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데 그럼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함수를 대응시킬 필요 있나? 없죠. 함수 값은 알아서 배열이 될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거의 개수는 4가지가 돼. 알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 1357의 함수값의 집합의 원소가 하나인 경우에 그 원소 정하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질 때마다 나머지 애들의 집합에서 대응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몇 가지? 4가지가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야? 이제 2개.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시면 돼요. 근데 2개까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2개부터 이제 중요하거든요. 2개. 그러면 또 뽑아야지, 일단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뭐도 생각해 줘야 되냐면 내가 뽑았어. 4개 중에 2개 뽑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소를 예를 들어서 1, 2라고 칠게. 근데 이 1, 2를 누구한테? 여기다가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일단은. 알았어? 계산 어떻게 해요? 요거. 사실 이건 쉬워요. 이건 쉬운데 이 다음부터. 자, 원소 2개야. 그 내가 그 2개를 뽑았어.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집합 1357이 갖는 함수값이 1이랑 2라고 치자고. 경우의 수 몇 개야? 2의 몇 제곱을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순열이란 얘기죠. 그지? 생각을 해봐 빨리. 이거 내가 부정방정식으로 보라 그랬잖아. 투표라니까 아까 내가 무기명 투표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봐봐. 1이 받는 투표 수하고 2가 받는 득표 수를 더하면 몇 개? 4개가 돼야 돼. 알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미지수 4개짜리 있죠. A, B, C, D 2개짜리 A 플러스 B를 해. 근데 그게 4야. 알았어? 물론 H를 안 쓰긴 하지만 원리를 따져보면 이거는 이 경우의 수가 얘네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지. 무슨 말이냐면 1한테 오는 X값들의 개수가 3개고 2한테 오는 X값의 개수가 1개면 대응을 또 시킬 필요가 있냐? 없지. 그죠? 왜? 얘한테 오는 게 3개라는 거 그게 누구란 얘기야? 135란 얘기지. 2한테 오는 게 1개이면 그 나머지 7밖에 없는 거 아니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돼. 지금 봐봐. X가 N일 때, 자, 보세요. Y가 A, B, 아니다. 순서 정했으니 1, 2, 3, 4. 1, 2, 3, 4, 5가 있어. 알았지? 그랬을 때, 함수가 f의 x1이 f의 이거 개념이 없으면 지금 이 설명 어려울 거야. f의 x1이 fx 항상 이렇다.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치역이 이거 없을 때 치역 개수는 많이 했잖아. 이해 거듭적으로 하는 거. 그죠? 요게 치역이 2개인 것부터 하자. 1개 너무 쉽지. 2개인 것부터. 2개면 뭐야? x 더하기 y가 얼마 되는 거? n 되는 방정식의 개수인데 x하고 y는 당연히 자연수인 방정식의 개수로 풀면 돼. 알았어? 왜 자연수야? 무조건 한 표는 받아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고르는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치역이 2개인 거에서 고르는 건 당연히 하셔야 돼. 이건 기본이지. 알았어? 고르고 나서 그 고른 숫자 2개가 받는 투표수가 다 해서 정의역의 개수야 돼. 그죠? 무조건 함수는 공역의 개수. 여기선 2개잖아. 2개 중에서 중복합해서 몇 개? n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근데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h고 순서를 나열해야 되면 순열인 거지. 치역이 3개면 3개 하면 4개, 5개 똑같겠죠. 어떻게 하면 돼?
x, y, z를 더해서 n이 되는 거고 자연수 조건에서 더해서 n 되는 거 계산하시면 돼요. 알았어?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증가하면서 어때? 치역의 개수가 정해지는 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아드릴게요. 치역이 135가 됐다고 쳐. 여기서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았잖아. 그게 예를 들어 135라 치자. 그럼 이거 3회, 이거는 그러면 각각이 걔네들의 투표수야. 알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쌤이 지금, 어, 이 n을 10으로 잡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10으로 잡고. 자, 그러면 더해서 10이 되는 자연수니까 2, 3, 5로 해볼게요. 알았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 순서로 그냥 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1이 받는 숫자 수, x의 개수, 3이 받는 x의 개수, 5가 받는 x의 개수를 센 거야. 그럼 2, 3, 5다. 무슨 말이냐면 1한테 오는 x 개수가 2개. 그럼 순서대로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3한테 오는 게 몇 개? 3개라는 건 그 다음 3개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3한테 간다는 얘기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자르면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5개는, 5개면. 나머지 5개 어디로? 5한테 가는 걸로 함수가 자동으로 정의가 되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게 돼야 지금 이 내용이 된다. 똑같아. 그래서, 알았냐? 이거를 배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이 안에서 요거 하시면 돼요. 알았지? 근데 이건 직접 세도 되지. 2개짜리는 원래 직접 세는 거야. 근데 이제 식을 굳이 만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2H, 2가 되는 거고 실제로 세 가지죠. 알았지? 직접 세도 되죠. 3 더하기 1, 2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은 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네들 똑같이 해볼게 이번에. 짝수들의 치역을 볼 건데 얘들도 역시 당연히 1, 2, 3, 4 다 될 수 있어. 근데 생각해 봐봐. 지금 1하고 2는 이미 누구한테 선택을 받았어. 1, 3, 5, 7 누군가한테 선택 이미 받은 상태야. 그죠? 이미 치역이 됐거든. 근데 3하고 4는 아직 어때? 선택을 못 받았지. 그쵸? 그러니까 3하고 4는 이미 한 번은 뽑혀야 돼.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남은 자리에는 이 넷 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리는 4개 중에 중복락해서 2개를 뽑으시면 돼요. 이 4개 중에서. 뽑고 나면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뽑고 나면 어때? 그 숫자 순서대로 자동으로 함수값이 배열이 되겠지. 됐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개 하나, 4개, 4개 빤게 안 되고. 3개 하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이야기야. 사실은, 그지, 29, 30이나 27보다도 건져야 되는 건 29, 28번 요거. 알았어? 요 부분 명심해. 이거 하고, 포인트는 이거 하고, 그 다음 여기야. 알았어? 여기야. 이쪽에서 선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선택돼도 안 돼도 상관없다. 근데 3이랑 4는 최소 한 번 이상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3, 4를 뽑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알았지? 어떤 숫자가 오든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순서대로 배열이 자동으로 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28번이다. 됐지? 나머지 오답해보고. 그 다음에 27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쌤이 해서 준 거 읽어 보세요. 맞죠? 혹시 좀 길게 풀었다면 응? 그러니까 이게 27번은 말로 좀 설명해 주기 필요해가지고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적어도 하나 홀수다. 근데 여러분들 그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적어도 하나 홀수라는 게 응? 딱 봐도 얘는 여사건을 써야 될 것 같잖아. 그지? 여사건을 쓰는 게 좋죠. 양쪽에 뭐가 올 때. 짝수가 올 때를 쓰는 게 좋아. 알았어?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다가 쌤이 이제 A, B로 사건을 표시했는데 1과 2가 적힌 카드가 이웃할 확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통 합집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아두라. 합집합을 구할 때 P에 A 합집합 B를 구할 때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에서 이걸 빼요. 다 알지. 중딩도 알아요. 그지? 근데 맨날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문제는 지금 거기에 쌤이 표시하는 그 A, B 그거 기준이야. 이 문제는 이걸 구할 거잖아. 아닌가? 이거 구할 거지. 왜? P의 A를 직접 하는 게 어렵잖아. 적어도 하나는 양쪽에 놓인 게 홀수여야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어려워서 이걸 선택했는데 이 합집합을 구하겠다고 이걸 또 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 왜? 이걸로 구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구했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요거예요. 그죠? A를 직접 하기 힘든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직접 해야 되거든. 해도 돼. 대부분 했을 거야. 해도 돼. 알았어? 근데 어차피 수고했잖아. 이거 구할 때.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이해 못 하실까봐 그림까지 그려주지 않냐. 자, A 합집합 B를 하는데 지금은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서 겹치는 걸 뺐어.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 이렇게 해도 돼. A의 여집,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되고 A만 구했잖아. 거기다가 누굴 더하면 돼? 이 부분만 더하면 되거든요. 알았어? 그래서 별거 아니야. 잠깐 생각만 바꾸면 돼. A는 그대로 가고 A의 여집합하고 B하고 그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B 차집합 A라 그러자. 그지? 이 부분만 더하자 그냥. 뭐 겹칠 게 없을 텐데. 알았어? 왜냐면 A 여집합을 구했잖아. 양쪽에 짝수가 오는 게 편하잖아,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양쪽에 짝수가 오면서 그다음 뭐야? 양 끝이 적어도 하나 홀수니까 반대로 한 게 양 끝에 짝수가 오면서 동시에 뭐야? 1과 2가 적힌 카드가 이웃하는 걸 구하는 게 더 편해요, 훨씬. 알았어?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써놨잖아. 근데 푸는 길이는 이거 훨씬 짧겠지. 알았어? 이거 두 줄이면 답 나와. 알겠지? 왜냐? 생각해봐. 다섯 개구나. 여기다가 양쪽 끝에 누굴 놓을 거야? 짝수를 놓을 거야. 짝수를 놓으면서 동시에 거기다가 1과 2가 이웃하는 걸 할 텐데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에 2가 오면 1은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되죠. 또 여기에 2가 오면 1은 무조건 여기 와야 돼요. 이거 구할 때. 편하잖아. 그럼 2가 여기 오면 곱하기 2만 하면 되겠네. 1은 자동으로 와. 근데 여긴 자동으로 4지. 누구 자리만 하면 돼? 누구 자리만 배려하면 돼? 3, 5만 자리 배려하면 되잖아. 3, 5, 5, 3 두 가지. 근데 방금 뒤집어진 거 했지? 두 가지. 네 가지야. 경우의 수 훨씬 적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 문제에선 비추해요. 알았지? 응? 확통을 빨리 해결을 해야 공통을 노가다라도 할 시간이 있겠지? 알았어? 그래야 안 밀려. 알았어? 됐죠? 나머지 공통이랑 확통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안 했던 사람들은 답 내보시고 28번도 방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내봐. 알지? 그 다음 미적분 28번 설명을 이해할지 모르겠. 아, 아니야. 내가 이거 유형 강조했죠. 변수 두 개 나오는 거. 그지? 그래서 지금 세타에 의해서 거기 쌤이 표시해준 알파 각이 있잖아. 이거 알파를 못 찾으면 안 돼. 왜겠냐? 거기 활골이죠, S세타가. 그지? 활골이잖아. 활골 구하려면 거기 중심각 찾아야 되거든. 이해했어? 그 악을 쓰고 그거를 세타로 바꾸려고 해봤자야. 그거는 본인이 도형이 진짜 부족하다는 증거거든. 이거 세타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돼. 알았어? 이 세타를 이용해서 알파 각도가 표현이 안 된다라는 거를 빨리 인지하셔야 돼. 미적분에서는 특히나. 이게 수원이잖아? 무조건 만들어야 돼. 알았어? 그지? 무조건 만들어지겠지. 근데 미적분은
안 만들어지면 빨리 때려치고 어떻게 해야 돼? 문자로 둬. 세타가 움직일 때 각이 움직이니까 그 문제는 그냥 아예 알파 세타로 잡고. 알았냐? 그러니까 D알파, D세타 이거 안 쓰려고 그래. 니네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이걸 알파 세타라고 두고 그냥 알파 프라임으로 가. 알았니? 그 식 만드는 거기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식 보고 도형 이해 못하면 그냥 도형을 접어. 알았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알았죠? 되게 쉬운 문제야. 더 쉬운 거 알려줄까? 다음에 있어. 29번. 지금 필기로 줬지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이게 지금 29번은 사실 수열 이슈예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이거 뭔지 알지? 그지? 이거 직접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여? 그러니까 지금 A 쭉 왼쪽 까만색으로 이게 쭉 하나씩 대입을 했잖아. 그죠? 대입을 했고 그거를 두 개씩 묶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쭉 그거를 변변 더한 거야. 축차 대입법을 써가지고 정리하면 밑에 식이 나와. 알았니? 근데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AN 극한이 얼마로 가? 0으로 가겠지? 그 양변 극한 보내면 끝나요. 알았어. 그 네모 친 거 그거 급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겁나 쉽죠? 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은 확통하고 미적이 시간이 별 차이가 안 나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그 저번에 한번 30번 되게 쉬웠던 거. 예, 그거랑 거의 양대산맥이죠. 양대산맥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K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K를 구해야 되는데 미분 먼저 해볼게. 자, 30번. 확실한 건 방금 했던 확통 28번보다 설명이 짧아요. 자, 봅시다. 충격적인 F 프라임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안에 그냥 바로 X 들어가면 X 빼기 K에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가 7에서 극소래요. 무슨 말이야? 7에서 부호가 바뀌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투든 미적이든 극소라고 한 거랑 극값이라고 한 거는 이야기가 다르지. 극값은 무슨 말이야? 부호가 바뀐다 해서 끝나야 돼. 알았어? 근데 극소라는 거 부호가 바뀌는데 뭐에서 뭘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x7 보니까 이거 봐봐. 자, 이거 주기 얼마니? 4. 그렇지. 바로 나와야 돼. 2분의 파이분의 2파이 한상 없죠? 없죠, 이제. 그지? 멸종해야 돼. 알았어? 멸종해. 그러니까 주기가 4야. 야, 그러면 그려. 그려. 근데 어차피 7이니까 이 정도만 할게. 알았지? 그럼 주기가 4잖아. 8이고. 근데 님들아, 이거 교점 전부 다 뭐야? 자연수죠. 예? 이고 1, 2, 자연수잖아. 알았어? 주인공이니까. 그지? 자, 그래요. 이거 봅시다. 두 놈을 딱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f 프라임을 계산하는데 f 프라임이 어떤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알았어? 근데 그 놈이 얘가 0이 돼. 맞아요? 뒤에 그 코사인 2파이 x가 0이 되는 곳이죠. 됐지? 알았어? 쭉 갈게. 확인 안 하고 그냥 갈게 이제. 이해됐는지 확인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얘가 부호가 그 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이게 전체에서 극소여야 돼. 근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네. 이것만 보면 뭐에서 뭘로 바뀐 거야? 무슨 뭐야? 극대가 된 거지. 근데 난 전체에서 극소이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게 거기서 마이너스는 얘기. 이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그런 일을 누가 하냐면 얘가 하는 거예요. K를 지난 직선. 자연수 K를 지난 직선. 그죠? 자연수 K를 지난 직선. 이 직선이 누구야? 얘야. 1, 3, 2, 3, 4, 5, 6, 7, 8 이렇게 지나가는 직선들이야. 근데 그때 7 근처에서 7 근처에서 이 직선은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 뭘 유지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지? 이거 이해됐어? 그럼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 잘 봐.
7에서 이 친구는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 눈 뜨고 봐 빨리. 뭐에서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 오씨 극소 되는데. 되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부호가 뭐 해야 돼? 플러스 해야 돼. 알았어? 그럼 이 직선은 얼마를 넣으면? 7을 넣으면 부호가 양수해야 돼. 알았냐? 저 K가 무슨 절편이냐면은 이런 걸 X절편이라고 불러. 얘들아. 알았니? 그럼 K는 얼마까지 가능해? 6까지 가능해. 알았어? 개 쉽죠? 진짜 미쳤어요. 7 넣으면 양수해야 되니까. 네? 네. 따라서 K는 6입니다. 라지 K가 6이에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야? 적분해, 이제. 맞죠? 적분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숙제 이야기하라고 해줘. 어삼시사 이어서 그냥 낼 건데, 그냥 똑같이 그냥 할게. 이미 풀었던 사람들은 뭐 개꿀이고. 하나도 안 풀었던 사람들은 좆된 거지. 이제. 여름 방학 전에 이제 그 모의고사 모음집이 이제 책으로 나오고, 그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티셔츠 원형. 티셔츠, 티셔츠. 일본 진출했습니다. 그 졸업생 애들이, 여학생 둘이 일본 여행 갔는데 그 티셔츠를 입고, 물론 실내에서 그걸 인증샷 찍어가지고 갑자기 사진 보내가지고 헤르메스 일본 진출하면서 뭔 소리야? 봤더니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거기 보세요. 거기 9번은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쌤이 그 만들어 놓은 이유가, 원래 이건 이런 건 이제 건너뛰잖아. 건너뛰는데, 자, 일단은 얘들아, 일단은 3분의 지금 9번에 식좀 잠깐 보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에, 이거 지금 케이스를 지금 여기서 이거를 부호를 나눠서, 그죠? 4분의 k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가지고 함수를 또 써가지고 걔를 또 미분해가지고 k 그러고 있으면 날 새겠지. 생각을 해봐봐. 어차피 증가함수 이야기는 누굴 봐야 돼? 프라임을 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f 프라임을 바로 가는데, 야, 경험을 좀 바탕으로 바로 계산해봐봐. 이거 미분하면 x제곱 돼. 근데 보세요. 어차피 얘는 물론 경계선 4분의 k가 맞아. 4분의 k보다 클 때 작을 때 부호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 그 정도 못 찾으면 이제 때려쳐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냅두고, 그거는 이제 바로 가자는 거야. x가 프라임을 바로 만들자고. fx를 범위 나눠서 한 다음에 미분하지 말고, 어차피 4분의 k보다 클 때 작을 때 누가 바뀌어? 앞에 이거 바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쌤이 지금 그냥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4로 그냥 바로 미분하면 얘는 어차피 날아가니까. 그럼 이거는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고, 이게 양수란 얘기지. x가 4분의 k보다 어때? 그건 같다는 뜻이고. 알았어? 그 다음 x가 4분의 k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테니까 x제곱 플러스 4겠죠. 알았어? 이해됐지? 정확하게 풀자. 때려 맞춰서 풀지 말고. 알았지?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내가 함수를 고르는데 이 두 함수가 나란히 있어. 두 함수가 지금 어떤 관계야? 평행이동을 했지? 8만큼 평행이동했잖아. 그럼 둘은 8 차이가 나겠네. 그죠? 평행이동한 이 두 친구가 있는데 내가 경계선을 딱 박아. 하나로. 4분의 k로 박아. 그리고 나서 왼쪽은 누구 선택해? 위에 놈을 선택할 거야. 맞아? 왼쪽은 위에 놈을 선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놓고 왼쪽을 선택을 했어.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죠? 그럼 실시간으로 그게 눈으로 보여야 돼. 머릿속에서 이거 움직일 때마다 이 함수 f'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이거 그 다음 이거 가다가, 그죠? 이거 그 다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로 가고. 알았어?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 얘가 그래서 이 친구가 증가니까 F 프라임이 항상 어때야 돼? 이랬건 저랬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이해됐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 부호를 따지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그래프를 Y축 그리지 마. 쓸데없이. 여기서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X제곱 빼기 4를 그었어.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 위로 올렸어요. 당연히 이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지요. 없어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봐. 이렇게 해서 갈아타. 근데 음수가 나오면 안 돼. 그지? 그럼 어디서부터 갈아탈 수 있어? 이 밑에 물에 잠겨.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갈아탈 수 있어? 여기서부터 갈아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분의 K라는 경계선은 이것보다 어디에? 오른쪽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은 뭘 따져야 돼? F'의 최, 최소를 따져야 돼. 알았어? 제일 작은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움직임도 볼 줄 알아야 돼. 경계선 잡았을 때 가고. 알았나요?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는 9번이잖아. 이거를 13번으로 만들었을 때 풀 수 있어야 돼. 이 아이디어를 13번으로 만들었을 때도 13번 여기다가 여러 가지 뭔가가 막 추가가 돼요. 뒤에. 알았어? 뒤에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뭐 3x 그럼 난리가 나죠. 이제 이런 대칭의 모양이 안 되겠지. 왜? 뭐가 확실히 바뀌어? 1차항 계수가 확 바뀌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뒤틀린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바뀌었던 간에 이 상황은 뭐야? 4분의 K라는 기준점이 움직이면서 왼쪽은 어떤 함수를 고르고 오른쪽은 어떤 함수를 고른다. 그랬을 때 얘가 그렇게 고르는 과정에서 뭐만 따지면 돼? F'의 최소가 어딘지 그게 0보다 커지게 되는 그 시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이 9번 이 문제만 풀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딱 봐도 찍어도 나오겠다. 그지? 그렇게 푸는 거는 다른 12, 13번에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맞지? 그런 거고. 다음. 11번을 해야 돼요. 일단 이쪽은 오랜만에 또 오랜만인가? 모의고사 안 한 지 한 1, 2주 됐으니까 감 좀 잡으시라고 일부러 선생님 문제를 다 넣어놓긴 했는데 11번도 그렇고요. 그죠? 일단은 11번에 보면은 4차함수 fx의 도함수가 이거일 때 그지? 도함수야. 근데 도함수의 프라임이 지금 0이 되는 근들을 보니까 음? 뭡니까? a하고 a-6이랑 마이너스 a 플러스 4죠. 그지? 그러니까 간격이 조금 뭐 다르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간에 문제에서 fx 위의 점 0,f0에서의 접선이 x축과 평행하도록 하는 모든 x축과 평행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프라임이 0이 된다는 얘기지. 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의 합은 10이다. 그지? 접선이 0에서의 접선이. 그죠? 그 0에서의 미분계수면 그냥 0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친구가 나온 김에 복습을 좀 합시다. 이 문제랑 조금 상관이 막 크게 있진 않은데 형태가 나온 김에 그러면 fx가 나왔을 때 미분계수 찾는 거 복습 좀 할까요? 아, 떠오르는 숫자가 없어. 그냥 x. 자, 오랜만에 기억이 나나? 응? f 프라임 0.
F 프라임 4. 이건 기본이죠. 이거는 수투할 때 기본이야. 그지? 이 인수들은 어차피 미분하면은 그 인수가 남아있는 애들은 어차피 다 0대니까 빼고 나머지에다가 그냥 미분 안 하죠. 누가 미분해? 이거 여기다가 그냥 얼마 넣어요? 4를 넣으면 이렇게 기울기 나오지. 그지? 이거 있었고.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자. 그래프가 나왔네. K야. 1이고, 2고, 5야. fx. 그럼 fx식 어떻게 만들어? fx 빼기 k는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 x-1, x-2, x-5를 인수로 갖고 있지. 그죠? 얘를 최고차항 계수를 a라고 해볼게. 여기서 질문.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식으로 불러. 이 fx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f'2라고 대답하면 주둥이를 찢어버릴 거야.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어떻게 구하냐고. 어떻게 구하더라? 1. 그죠? 3. F'E는 3의 2 기억나시죠? 3의 2에다가 이거 미분을 해. 그지? 알았어? 설명 다시 해줘야 돼. fx-k가 a에 x-1, x-2에 x-5로 인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지금 F'2를 찾으려고 한다. 방금 저기서 이야기한 거 똑같잖아. 그죠? 곱미분을 하겠지. 그죠? 곱미분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3의 1을 내리고 미분하는 게 아니라 얘는 곱미분이잖아, 얘들아. 맞지? 곱미분이야. 근데 A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을 때 이거 미분했어? 됐어. 근데 어차피 나 2 넣을 건 다 0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요 친구만 계산을 할 거니까 이걸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 저런 상황은 똑같다니까. 이 거리를 그냥 곱하자.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곱하고 이게 음수라는 건 지나가는 똥개가 봐도 알아요. 그죠? 맞지? 응. 이거 미분하고 있지 말자고. 알았어? 그러니까 5를 물어오면 5에서의 미분계수 물어오면 F'5는 얼마 떨어졌어? 3. 얼마 떨어졌어? 4. 최고차항 계수. 양수 맞죠? 양수 맞죠? 그대로 가시면 돼. A 이미 양수니까. 알았어? 원리는 뭐라고? 다시 말하는데 방금 했다. 아, 괜히 적었네. 요 식을 그냥 미분하는 그 원리. 그걸 하지 말고 계산을 하자. 알았어? 시간들을 단축하셔야 돼. 모의고사라고 해도 수능이라고 해도 시간 싸움이야. 알았어? 시간 싸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미 프라임이 나온 상태고, 그죠? 프라임이 나온 상태고 그 방정식의 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기억은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F'이 0이 되는 거니까 위에다 그냥 0 집어넣으면 그 0이 되는 A 값의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 자, 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라서 틀리면 개빡치.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서 데미지가 큰 거야. 잘 들어. 알았지? 야, 진짜 별거면, 어? 되게 스페셜하고 어려운 거면, 틀려도 쩔수지, 뭐. 그런 건 안 나와, 근데. 극소수의 학생들만 알아야 풀 수 있는 개념이 수능에 나오면 이건 진짜 대형 참사야. 알았지? 어? 근데 이제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 문제가 알고 보니 좀 다른 방향으로 풀면 좀 편하더라. 뭐 그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있지. 그것도 사실 사고거든. 문제의 검수를 완벽하게 안 한 거긴 한데, 알았지? 근데 일단은 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되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기억에서 모든 A 값의 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A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봤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자,
A-10, A-5, A-5야. 모든 A 값의 합은 얼마예요? 15예요? 20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서로 다른 A의 합과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달라요. 맞죠? 방정식의 실근의 합은 얼마야? 20이고 서로 다른 A 값의 합. 그러니까 그냥 모든 A의 합 이렇게는 물론 그것도 얘가 여기 포함되겠다. 그러면 이제 15가 되겠지.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죠.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합 그러면 20이고. 그지? 알았어? 서로 다른이 포함이 되어 있어 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가 돼? 15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복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걸 0으로 하는 집합의 잘 봐. 원소의 합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서로 다른 건 A의 합이랑 똑같은 거지. 왜냐하면 집합으로 만들면 이건 뭐랑 뭐야? 5랑 10이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서로 다른 A들을 더하라고 한 건지 방정식의 실근의 합을 물어본 건지 알았지? 그거는 생각 잘 하셔야 돼. 알았죠? 니은은 쉽고 니은은 A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고 디귿은 fx가 x가 5에서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은 15다. 야, 근데 이게 x가 5에서 극소가 되려면 그지? 지금 각각의 그 프라임이 0 되는 후보들이 0이 각각의 이 중에 누군가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5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걔가 5가 될 때 A 값들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죠. 나머지 숫자랑. 알았어?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자, 지금 근들이 뭐냐면, 간격이 일정한 모양이 아니네, 그죠? 하나씩 써볼게. x가 a죠. 그럼 나머지 하나 뭐야? a 마이너스 6이고, 또 하나가 a 플러스 4인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죠? 맞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5일 때, 그죠? 어? 그때 근들을 구해가지고 순서를 보는 거지. 또 이게 5일 수도 있잖아. 극값 중에, 그지? 그럼 a를 구한 다음에 순서로 봤을 때 여러분들 4차니까 지금 x가 5에서 뭐래? 극소니까 5가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넣었을 때 a를 구해보니까 5가 가운데 값이더라. 그럼 얘가 극대가 되니까 캔슬 되는 거고 그럼 하나씩 넣어서 a를 다 구해야겠냐 이거야. 알았어? 뭐 그래도 되고 잘 봐. a 마이너스 6이죠. y라고 칠게 그냥. 빨리 하는 방법은 a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이면 좀 내려가겠다. 그죠? 직선을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하는 어떤 직선이야? 얘가 지금 6이죠 얘들아. 그죠? 뭐다 알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거든. 4하면 요 정도 되겠다. 그지? 이런 느낌이죠. 알았어? 됐죠? 그럼 이런 거야. 자, A를 내가 엿다 넣잖아. 알았어? 크기 순서 봐봐. 우리 지금 이미 4차 함수 이거 알아. 순서대로 극소, 극대, 극소 순서야.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A를 딱 특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얼마에서 극소이고 싶다라고 지정을 해줬으니까 노가다를 해도 된다고. 이게 5일 때, 이게 5일 때 다 해도 돼. 알았어? 이해됐지? 문제가 쉬우니까. 근데 만약에 A-6이 극소이고 싶다. A의 조건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어떡하실래? 그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
지금부터.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디귿은 그냥 넣어도 돼. 알았지? 그럼 진짜 넣어라. 너도 뭐 금방 하긴 하죠. 그죠? 왜냐면 넣었을 때 그때 A를 구한 다음에 크기로 나열했을 때 그 5지. 5였죠. 뭐. 그지? 5가 여기 아니면 여기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니네가 그냥 할 수 있잖아. 그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라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의 관계가 어떠냐. A랑 A-는 무조건 얘가 작지. 이게 다행인 거야. 잘 봐. 만약에 출제자가 2A 플러스 1, 알았어? 2A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자. 2A 마이너스 4, A, 지금 이 근은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하는 순간 이제 이야기가 달라져. 개빡세지. 알았어? 왜냐면 얘네들은 그나마 얘네 둘은 어때? 죽어도 이 친구가 얘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거야. 얘가 얘네 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느냐 아니면 더 크느냐 그 차이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내가 A를 여기 있는 값을 집어넣잖아. 그럼 크기 순서 봐봐. 눈으로 쳐다보는 게 제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일 정확한 거야. 이렇게 순서가 되거든요. 그죠? 누가 제일 작아요? A-6이 제일 작아요. 얘가 A-6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누구야? 여기잖아. 얘가 A인 거야. 그 다음은 4A,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이건 거야. 그러면 극소가 언제일 때 극소야? A, 아니, 언제일 때 극대야? A일 때 극대인 거야. 됐어? 두 번째. 여기를 볼게. 여기에다 A를 넣었어. 이제 여기. 순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순서 바뀌었지? 자, 이렇게 순서거든, 얘들아? 그러면 누구일 때 극소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일 때, 아니, 미안해. 누구일 때 극대야? 마이너스 A 플러스 4일 때 극대야.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나는 디귿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일 때 극소가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뭐다? 이러면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 그 셋을 나열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가운데 오는 범위를 찾아야겠지. 근데 그게 어딜까? 눈으로 딱 보면 정확하게 요 사이거든요. 요 사이가 바로 그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꼴등, 2등, 1등 이런 순서거든. 됐어? 그럼 니네는 뭐만 딱 찾으면 끝나. 니네 둘이 만나는 교점 딱 찾고 니네 둘이 만나는 교점 딱 찾아서 A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답 쓰면 끝나는 거야. 다른 곳을 의심할 필요가 없지. 됐어? 우리 세훈이 졸리구나. 표정이 지금 되게 기분 안 좋은 표정. 졸리면 기분 안 좋아. 배고플 때랑 졸릴 때랑. 알았어? 요 부분. 이렇게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고3이잖아. 고3이잖아. 알았어? 마지막, 요렇게.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줄게. 여기가 A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제일 막내로 밀려나네,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이고, A 순서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A 마이너스 6이 극대가 되는 상황이 온다. 세 가지로 나눠지. 그걸 구할 때 이렇게 그리는 게, 알았어? X좌표를 함수 그래프로 그려. 되게 중요하다. 스킬이에요, 스킬. 스킬. 됐어? 12번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죠?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믿어요. 그죠?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순서상. 기준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거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할 것 같아? 당연히 n 넘기라고 하겠지. 그지? 알았어? 근데 n이 자연수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n이라서 그게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인을 넘기세요. 그러니까 저는 n을 해서 그냥 바로 n으로 답을 내고 싶어요. 왜냐면 5 사인 블라블라는 마이너스 n으로 하면 마이너스 n을 찾은 다음에 그걸 다시 n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게 귀찮은 사람은 솔직히 사인 그래프는 마이너스가 붙은 걸 그리나 그냥 그리나 평행이동만 안 하면 어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인 그래프랑 별로 안 친해요 하는 친구들은 저는 저는 아직도 수능이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도 전 아직도 4개월. 진짜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니라고. 어? 이 시점에서도 저는 요 그래프가 참으로 어색해요. 하는 사람은 존중해 드리겠어요. 그냥 n을 넘겨서 마이너스 n으로 푸세요. 알았지? 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를 뭘 조절해야 될까? 이게 그지?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주기도 변하는데 쉬운 개수가 6개인데 어떤 부분을 조절을 해야 될까 얘들아? 주기를 조절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지. 두 가지 경우를 따지시면 돼요. 혹시 이거 시도를 할 수 있겠는데 뭔가 답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두 가지 케이스를 크게 따지셔야 돼. 물론 그거에 따라서 m 값을 뭐 니네가 하나만 뿅 이렇게 잡을 수 없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이거야. 마이너스 n이니까 알았지? 난 지금 마이너스 n으로 넘긴 거야. 그렇게 하는 친구들 더 많을 것 같아서 그 음수다 그거 가지고 이런 거 있지. 여기 이렇게 교점 이렇게 두 개 생기는 이런 모양일 때 몇 개? 6개가 나오는 케이스를 하시면 되고 알았어? 그다음 두 번째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니? 여기 접할 수도 있겠지 얘들아 그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도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근데 뭐 케이스 나눌 필요 없지 않니? 그냥 이게 6개면 끝인 거 아니야 그냥? 이게 6개가 빠바바박 바뀌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되는 걸 찾으시면 되고 첫 번째에서 요 두 개짜리는 이렇게 가고 6개냐 지금?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너가 안 와야 되거든? 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제일 멍청하게 푸는 애들이 어떤 경우냐면 0이랑 2를 딱 찍어놓고 여기다 그리고 자빠졌어요. 하지마. 그지? 이런 삼각함수 이런 경우에 선생님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 내가 설명한 대로 풀어. 그냥 2를 박으면 되잖아. 1이 앞으로 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1이 어디 박히면 되겠냐 이거죠. 어디? 여기에 오는 다음 범위하거나 여기 요 사이에 오면 되지 어딘가에. 그지? 1이라는 값이 여기 오면 6개가 딱 되잖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m 값을 몇 개 넣어보면 바로 순서상이 나올 수가 있다. 알았어? 그래서 일단은 고민도 해보는데 m 값이 6이랑 7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거 해보시면 될 거예요. 다음 13번 가요. 오늘 객관식만 할까요? 시험 그래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에 A하고 C의 넓이를 더하면 B의 넓이다. 환장하지. 이걸 쪼갤 거야? 아니죠? 아니, 지금 내 말투를 딱 봤을 때, 아, 나 지금 쪼개서 했는데. 이거 쪼개면 사고다. 어? 눈치채고 뻔뻔하게, 아니죠? 당연히 이래야지. 지금, 그지? 안 쪼겠죠. 쪼갤 수가 없지. 이건 그냥 13번이야. 3번 아니야, 이건? 나이도 3번 수준 아닌데. 지금 평행하냐, 심지어? 에럼 12가? 미쳤네? 평행해버리네, 세상에. mx에 m의 x 마이너스 4. 그죠? 평행해버리네요. 저런. 그러면, 얘들아. 지금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원점이야. 이렇게 지금 잘려있어. 그잖아. 그 다음에, P. 근데 어차피 지금 2차식이 나와 있고, L2가 나와 있다 보니까, P의 X좌표도 그냥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요게 X좌표가. 뭐야? 아니, mx하고 x제곱 마이너스 4x면 넘기면은 m 플러스 4네. 0이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지. 결국에는 이 부분의 넓이, 그거를 바꿔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이거를, 이거를 평행화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쫙 해가지고 가로로 평행하게 만들면 이런 느낌의 식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떤 기준을 할 거냐면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넓이가 바뀌는 포인트가 여기다 보니까 쌤은 여기를 X축으로 잡을게요. 알지? 그럼 저 친구가 이제 X축 이렇게 될 거고. 맞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요 이차 함수하고 누구를 뺀 식? 여기가 지금 x-4잖아. mx-4. 그거 두 개를 뺀 이차 함수식을 그으면 요 식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이 직선 이름을 gx라고 하고 얘가 이제 fx면 알았냐? 그럼 얘는 그냥 상수요, 그냥. 맞지? 그래서 얘가 fx 마이너스 gx의 개념인 거야. 알았어? 그리고 저 위에는 저놈은 요요요요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거예요. 예. 그럼 그는 변해 안 변해? 그는 절대 변하지 않아. 알았지?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한 게 이 넓이다. 무슨 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다. 그지? 근데 그걸 또 해요. 반띵을 하면 그래도 둘은 같은데. 그죠? 근데 이게 안 나와 떨어지니까 이거 하셔도 상관없네. 그래서 직접 적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쫙 적분하면 0 이렇게 푸시면 맞게 한 거요. 맞게 한 거요. 됐지? 14번. 간만에 수원 복습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7월 모의고사 언제냐? 응? 다음 주 수요일. 그 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가조건에 보면 공차가 8인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나조건에 시그마 AK 더하기 BK. 그러니까 지금 A에는 등차잖아. 그러면 등차인 2차 함수 식에다가, 그지? 1차 함수 식에다가, 1차 식에다가 BK라는 녀석을 더했더니 그걸 시그마를 하니까, 그죠? 얘가 지금, 야, 근데 이게 계산을 하면은 1차도 나오지 않아? 그지? 절대값이 마이너스 되면 1차도 나와버리네. 생각해봐. 자, 어떤 수열을 시그마를 하면 1차식이 나올까요? 생각해봐. 상식이다, 지금부터. 상식이야. 맞지? 상식이야. 이거 할게. 14번까지 할게요. 여기서 할 게 많아. 개념 좀 복습을. 공식이랑. 지금 이제 하는 복습은 이제 절대로 수능 전까지 안 할 거야. 할 일이 없어. 안 해야 돼. 할 일이 없어야 돼,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고 들어. 듣기만 할 거야? 적어야겠지. 그죠? 어. 이걸 내가 작년부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나를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건방지네. 그럴 것 같아, 지금? 자, 볼게요. 방금 이야기한 거는 맞춘 것 같아. 근데 이건 너무 상식이라.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떤 수열, CK라는 수열을 더했더니 이게 1차식이 나왔어. 그죠? 1차식.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1차식인데, 그 1차식도 중요하다. 봐봐. 예를 들어서 쓴 거야. 5N 플러스 1인 거하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를, DK로 하자. DK. 공차? 아니다. 그냥 하자. 5N으로 할게. 알았어? 일반항 어떻게 구하죠, 우리? 당연히 N번째에서 N-1번째 빼죠. 작업을 했다 칩시다. 빼면 얼마예요? 5예요.
n에서 n-1을 빼면 1이 아니라 5라고요. 1이 왜 나와요? 이것도 n에서 n-1분지 빼면 5라고요. 그지? 이상하네. 일반항 왜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도 그건 통해요. 알았어? 이 친구는 dn이 5 맞아. 얘도 dn이 5 맞아.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요 놈은 n이 2부터 성립을 하고 d1이 일러봐. 6이야. 알았니? 됐어? dn이 5야. 그럼 얘는 그냥 첫 장부터 5, 5, 5, 5 이거였어. 우리 알잖아. 시그마 상수하면은 그냥 개수 곱하면 되는 거. 그게 얘라고. 알았니? 그게 아니면 이걸 다 노가다를 하고 있겠지. 기본적인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나온 김에 이제 복습 느낌을 한번 갈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요거는 복습이다. 진짜 이거는 배신자. 4n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을 해볼게요. an은 지원아 불러볼래? 8n 마이너스 뭐에다가? 6에다가 6 안 끝나고 6에다가 빨리빨리 해줄래? 미쳐버리겠네. 이 이상이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뭔데요? 첫째 항은 오, 5다. 5다는 반말이다. 그렇지. 그지? 그래도 태원아 이거 맞아? 됐죠? 그래도 버벅대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해볼까? 반대로 이제 그럼 쌤이 이제 이런 수열을 하나 여기서부터 이거는 복습이었고 여기서부터야 알았어 여기서부터야 약수령할 때도 필요해. 왜냐면 계산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외워. 그리고 계산한 척 하면 돼. 알았어? 자, 시그마 K 1부터 N까지. 여기다 내가 K랑 K제곱, K 세제곱은 안 쓸게. 이건 진짜, 이건 너무 무시하는 거고. 그죠? 이거부터 할까? 이거부터 할까? 빨리. 오, 정색할 뻔 했잖아.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N제곱 플러스 N. 수학은 한 번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시험 볼 때 그 고민하고 있을래? 어떻게 돼? 이게 숫자가 딱 그 두 숫자를 나누면 되는데. 3분의, 3분의 n의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보여줄게. 예시를 보여줄게. 그 다음에 요 정도인데 여기서 봐봐. 그러면 이 밑에는 사실 그러니까 위에나 밑에나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되긴 해요. 알았어? 2분의 k제곱 플러스 k가 당연히 그럼 뭐겠니? 6분의겠지 얘들아. 이 나눈 거야, 그지? 이 나눈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야. 걔도 무식하게 둘 다 외우고 있지 말고. 같은 거야. 알았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1,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점점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 이거를 다 더하면 뭐게? 이게 뭐, 응?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이제 기본기,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몇 번째 항을 찾아요. K번째 항을 찾아요. 그죠? K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어요? 1부터 K까지 더해. 그러니까 이게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야. 그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 친구는. 그죠? 맞나요? 안 돼. 돼요.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1 플러스 2고, 세 번째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면, K번째는 1부터 K까지 합이에요. 걔가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 일반항을 어디다 집어넣어? 전체 합은, 시그마에 또 넣어. 환장하는 거지. n개니까. 하나, 둘, 셋, n 해가지고, 이 일반항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전개 한번 해볼까? 이거거든요. 알았지? 오케이? 이거야. 응? 근데, 요 친구의 합의 일반항이 이거예요. 그지? 알았어? 그러니까 단순히 2분의 k제곱 플러스 k처럼 생긴 수열을 합하면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알았어? 이게 어디서 온 거라고? 이게 여기서 온 거야. 일반항이 1부터 k까지 합인 그 수열을 다 더하면 이거다.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거 더하는 또 다른 방법 알려줄게. 이거 더할 때 이렇게 더해. 자, 왜냐면 지금 2학년 애들 내신 대비할 때도 수열 여기서도 같은 모양인데 선생님이 지금 한번 수열 한번 써볼게. 자, 화살표를 괜히 했네. 아, 스포를 괜히 했네. 잘 봐. 우리가 이제 수열 보다 보면은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규칙인지 알겠지? 여기 앞에 숫자가 1씩 커져. 알았어? 그 다음에 이 뒤에 곱한 숫자는 오히려 1씩 작아져. 그러다 보면 계속 하나는 줄고 우리 그 이항정리 모양처럼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2, 3이 n으로 바뀌고 이 뒤에 있는 놈이 1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걸 합해봐라.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지. 이제. 그럼 이제 이것도 하겠다고 봐봐. 요거는 솔직히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를 하겠다고 이 K번째를 찾아. 알았어? K번째 찾으니까 어떻게 생겼니? K번째 어때? 봐봐. 첫 번째가 1이고 두 번째가 2고 세 번째가 3이야. K번째는 K야. 그지? 첫 번째가 N이고 두 번째가 N-1이고 세 번째가 M. 말을 했어야지. 말, 선생님 뭐 잘못 적으면 집중하라고. 담당이잖아. 맞지, 세훈아? 계속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n-에 숫자가 적지. 그래서 k-를 빼. 이게 일반항이야. 그럼 이 일반항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또 시그마에 집어넣어. 이게 이제 대형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1부터 n까지 요 y를 k 곱하기 n-k 플러스 이게 넣어요. 그럼 이게 시그마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분배를 해가지고 찢어서 막 n 꺼내고 막 그죠? 이 생쇼를 한다고. 머리를 좀 써볼까? 내가 아까 살짝 스포했다가 지금 스포가 돼버렸죠. 저 위에 거랑 연관성을 좀 생각해 볼래? 머리를 쓰라 했잖아. 여기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일이 몇 개 보여 혹시? 몇 개 보여? 제발 4개라고 하지 마. 진짜로. 일이 몇 개 왜요? 지금 이거 안고 아니야. 시력 검사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일이 n개 있어. 2는 몇 개 있어? n-1개 있어. 그지? 왜냐면 여기서 하나 빠졌으니까. 3은 n-2개 있어.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얘네들을 규칙 삼아서 이렇게 해서 더해도 되지만 우리 덧셈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종류끼리 묶어가지고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2를 n개, 2가 n-1개, 3이 n-2개 있는 꼴이다. n은 몇 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죠. 얘는 그거를 아까처럼 n 꺼내고 막 k 하고 이거 세 덩어리 분배해서 계산해봤자 뭐가 나와?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나올 텐데. 얘네 둘이 같거든. 알았어? 얘네 둘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한 예고. 이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잖아. 이 문제집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약간 모양을 좀 변형해가지고 패턴이 있도록 변형을 할 수 있으면 맞지? 머리를 좀 써서 하자.
이해됐니? 그지?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야 돼. 물론 이건 다 외우고 있잖아요. 짝수하고 홀수하면 다 외우고 있을 거고. 알았어? 이해됐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같은 게 또 있네. 어, 이거 무슨 말이야?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짝수들만 더해갖고 여기 자리가 2 더하기 4 2 더하기 4 더하기 6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2n 여기 가는 거의 합은 뭐다? 요거다. 그죠? 이 합을 또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됐지? 요건 그렇고. 14번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14번을 보면, 그래서, 일단 빨리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 함수에서 하던 대로, 빨리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부터 하는데, 이거 11이랑 2 빼면 9가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긴 해. 그지? 인수분해 돼. 그러면, 인수분해 됐을 때 만약에 그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벗겨진다면, 안에가 지금 그, 시그마 결과가 뭘로 나와? 1차식 형태로 이제 나오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호를 이거는 그냥 어디 이 부분은 아까 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빠르게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랑 뭐라고? n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1. 어씨 2를 빨먹네. 그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2분의 11까지는 얘가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야? 2분의 11이 필요한 게 아니라 5 정도, 그지? 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무슨 말이야? 아, 얘는 n이 5보다 5 이하면 마이너스고, n이 5보다 크면 6부터겠죠? 플러스가 되는 녀석인 거는 뭐 이차함수 그래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서 적어 보니까, 원래요, 그 시그마 부분이 AK 더하기 BK가. 근데 어차피 BK가 문제지, AK는 어차피 등차수열이다 보니까. 얘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식이랑 연산을 해보면 이게 앞에가 지워지죠. 마이너스 2n제곱 2n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하니까 10n이 되고. 아까 잠깐 이거 지우기 전에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10n이면 좋아요. 그지? 10n이면 깔끔해요. 왜? 그 말은 이 수열은 확실하게 무슨 수열? 상수열인 거야. 상수열 알지? 얼마? 10, 10, 10, 10, 10, 10. 10n이잖아. 10n이니까. 근데 얘가 지금 계산하면 뒤에 상수가 어때? 안 없어지지. 그죠? 그럼 이건 돌연변이라는 얘기지. 몇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돌연변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AK는 돌연변이가 아니거든? 얘는 대놓고 지금 뭐라 그랬어? 공차가 8인 등차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놈이야. 네가 문제고 BK가 문제였다는 얘기지. 알았어? 그리고 AN은 이미 공차가 8인 등차수를 그랬으니까 AN의 생김새는 이미 8N 플러스 앙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죠? 그럼 더해가지고 상수 형태는 돼야 돼. 알았어. 아까도 해봤지만 상수긴 한데 첫 번째만 삐꾸 난 거니까 BN은 어떻게 생겼어? BN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8. 그죠? 왜냐면 이게 지워져야 되잖아. 두 개 더해서 상수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N 플러스 얼마? 일반항은 그걸 유지를 해줘야 돼. 알았어? 세모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 상수끼리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얘들아? 상수끼리 계산하면 10이 돼야 되긴 하지. 이거 상수하고 이거 상수를 계산하면은 10이 되긴 해야 돼요. 알았나요? 됐죠? 그래서 B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나 봐. 알았어? 그리고 대신에 얘는 몇 번째부터 성립하는? 2번부터 성립하는 녀석이. 왜? 1번은 따로 해야지. 다르잖아. 1번은 32잖아. 그거는 A1 더하기 B1이 뭐야? 32라는 걸 따로 적어주셔. 알겠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면은 이 수열이 14번 문제가 아니겠죠. 경우만 나눠서 그냥 수열이 딱딱 떨어질 거면
이게 왜 14번이야? 10번에 있겠지. 알았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뭐 알파벳 써도 되는데 필요할 때 쓰시고 쌤처럼 이렇게 모양 맞춰서. 알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여기 식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모양을 이게 MN이 그러니까 뭐 K도 자연수 뭐 있냐? 알파벳이 그렇게 많은데 쓸게 없네. PQR 많이 써. P라고 하면 알았어? 만약에 저걸 P로 잡았어. 그럼 저는 네모, 세모부터 알파벳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돼? 두 개 더해서 12 된다니까. 그지? 1차식이 12 되는 건 맞아. 그래서 얘는 10-P라고 이렇게 잡아주고 시작을 하셔도 되겠다.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겠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B에는 얘는 중간에 바뀌는 수열이야. 왜? 이 전체 수열이 바뀌잖아. 근데 AN은 일정하니까 그거는 BN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요 상황은 언제야? 요때를 한 거야. 5번 이하. 5번 이하 쓴 거고, 이번에는 5번보다 클 때. 5번보다 클 때는 이걸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해했어? 그대로 더하시면 돼. 그러니까 6번, 그지? 7번, 8번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 6번도, 6일 때도 해보고, 7일 때도 해보고, 그죠? 왜냐면 이게 첫 시작이잖아. 6번부터 새로운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6번도 조심하셔야 돼. 이 문제는. 알았냐? 왠지 알겠어? 수열이 새로 바뀌잖아. 이거를 해보면 식 자체가, 어, 아니다. 이거 이제 상수항인데 없어지네. 그래도. 시그마 AK 플러스 BK가, 그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 가운데 상수항은 지워질 거고, 거기 그대로 더하면 4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8n? 그죠? 이렇게 되네요. 알았어? 그지? 5번보다 크면 6번부터는 그렇게 되겠죠. 양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 아다시피 무슨 수야? 등차수야. 등차수의 합. 이거의 일반항은 8n 마이너스 이거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4니까 8n 마이너스 12가 돼야 돼. 그럼 보자. 자, 이 수열이 몇 번부터는? 6번부터는 등차라는 게 밝혀졌는데 AN이 이미 등차거든. 그땐 BN도 등차겠지. 알았어? 그죠? 또 다른 등차 형태겠죠. BN이 갈아타니까 함 수열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 따라서 AN 플러스 BN의 일반항이 뭐다? 8N 마이너스 12가 된다. n이 6 이상이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14, 15번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어찌됐건 이렇게 BN이 만들어졌는데 문제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BN들의 항들을 나열했을 때 이거의 원소 중에 가장 작은 수가 0일 때 B의 원소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0, 0이 존재를 하긴 해야 돼. 알았지? 그죠 얘들아? 0이 존재는 해야 돼. 그잖아. 가장 작은 수가 0이라는 건 가장 작은 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무조건 0, 음수는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몇 번 항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몇 번 항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누굴 집어넣어요? 8n 플러스 P, AN은 똑같으니까 알았어?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되죠. 그지? 근데 해보니까 어때? 8n, 8n 똑같다 보니까 BN도 그러니까 등차긴 그 등차도 공차가 0인 것도 등차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BN이 어떤 수열이야? 오히려 이번에는 얘가 상수열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같은 값을 유지를 해야 되네. 얼마?
얼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P라는 값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 알았어? 정리하면 B에는 이런 친구네요. B에는 첫째 항이 달라요. 그리고 2번부터는 이러한 등차수열로, 공차가 얼마? 음수인 등차수열로 달려오다가 5번까지 달려오다가 6번부터 갑자기 이런 상수를 유지합니다. 알았죠? 이런 느낌이야.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상수를 유지하는데 그 상수가 얘보다 더 크면 이렇게 가는 상수. 이런 느낌의 등차수열. 그러니까 뭐야 수열이다. 알았지? 그러면 최소가 돼봤자 이 중간 어정쩡한 곳은 절대 안 나오겠지.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그지? 최소값 0을 가지려면 어디겠어? 그 경계선인 5나 6. 6이면은 얘가 다 0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예. 이해됐죠?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아니면은 만약에 저 경계선이 마지막 5번이 0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려가니까 마지막 이거 5번이 0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이게 0인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그지? 그럼 저 세모는 얼마가 돼야 돼? 40이 돼야 될 텐데. 그잖아. 마이너스 8m 플러스 하게 이게 5번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상황이 마지막 5번. 그죠? n이 5일 때 최소가 0을 이제 갖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8n 플러스 얼마 이런 형태니까 5번 넣었을 때 0이려면 이게 40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알았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러한 작은 수가 0일 때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이걸 구하면 얘네들은 어때야 돼? 이 위에는 요 숫자들은 당연히 양수를 유지해줘야 돼. 만약에 내가 이거에 맞춰서 P값을 찾았는데 넣었더니 음수 나와. 그럼 음수에 존재하면 0이 최소가 된다는 말에 모순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다 따져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 14번은. 그러니까 문제가 최근에 많이 봤던 그런 형태는 아니고 14번은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제일 좋겠죠?